젊었을 때 그물에 걸리지 않는 바람처럼 자유로운 영혼, 저랑무의 한도의 머터리가 대낮에 카메라를 한번 열었습니다. 요 며칠 사이에 깊이 생각했던 걸 여러분도 많이 들어보셨죠? 성리학. 조선시대 유학자들이 공부하던 그 성리학에 대해서 제가 아는 대로 한번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여기는 그 경주시 장애인 복지회관의 서예 연습실 한쪽 귀퉁입니다. 제가 연습하는 서예를 연습하는 공간이고요. 이곳이 참 좋습니다. 내가 처음에 경주시 노인복지회관에서 서예 공부하는 기회가 있다 해서 전반기 동안 다녀봤는데 일주일에 한 번 수요일인가 목요일인가 한 번 2시간을 모여가지고 2시간 정도를 가르치는 서실의 원장님하고 나와가지고 가르쳐주고 체본이라고 주고 그걸 대상으로 서예 붓을 글씨를 그리는 그런 데서 있다가 이건 너무 시간 밤낮으로 꾸준히 해도 될까 말까 한 걸 일주일에 한 번씩 2시간 붓 들고 해봐야 무슨 효과 있겠습니까? 그래서 실망하고 찾던 중에 장애인 복지센터에 와보니까 여기는 참 서예 연습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참 좋은 공간입니다. 여기에는 시간 제약이 없거든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언제든지 와가지고 자기가 실적 나가지고 하기 싫을 때까지 연습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얼마나 좋습니까? 난 그게 좋아서 지금 여기 2년째 여기서 서예 연습을 하고 있습니다. 연습한다고 하지만 그냥 그림 그리는 흉내를 내고 있죠. 1년 전이나 지금이나 어떤 건 전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될 때까지 꾸준히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오늘은 오후 시간인데 여기에서 명상과 관련된 성리학을 좀 말씀드려볼까 합니다. 여러분들이 성리학 그러면 한학, 그러니까 조선의 이 나라를 망쳐놨던 유학자들, 그 사람들을 공부하던 그에 대해서 아주 좀 타부시하는 그런 경향들이 상당히 있죠. 유학자들은 그럼 고리토분하고 붕당 정치하고 이런 형편없는 학문으로 보는데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대표적으로 유학을 공부한 사람들 중에서 대표적인 분들을 한번 꼽아볼까요? 세종대왕이 한글을 창제했죠. 그런데 한글이라 그러면 소리를 글씨로 표현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이거 보통 사람으로서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에요. 소리를 글자로 만든다. 그런데 그걸 해냈습니다. 이건 보통 어떤 부분에 공부를 한다 하더라도 공부를 통해 가지고는 들어갈 수 없는 부분입니다. 특별한 어떤 과정을 거쳐야 되겠죠. 조선시대 왕들도 대단한 왕들도 많습니다. 특히 세종대왕. 나는 이 인간의 경지를 벗어난 사람이라고 나는 생각합니다. 그 소리를
글자로 표현한다는 그 시도 자체가 인간의 상상을 초월하는 거고, 그걸 이뤄낸 그걸 보면, 내용을 들어보면 참 지금 현재의 언어학자들도 진짜 놀래 자빠질 일이죠. 그걸 해냈고, 뭐 내가 대표적인 몇몇 분만 거론해 볼 텐데, 서담, 화담, 서경덕, 서화담이라고 그러죠. 그분 보통 사람은 아니죠. 금호 신화를 쓴, 갑자기 이름도 생각 안 나네. 금호 신화 쓴 사람이 누구죠? 하여튼 뭐 그렇다 치고 그 양반. 그리고 토종 이지암, 뭐 그 외에도 뭐 열거할 분들이 많습니다만, 대충 이런 분들은 어디서 배운 지식으로 이루어진 경지가 아닙니다. 어떤 특별한 수행을 통해서만 가질 수 있는 그런 경계를 넘어선 사람들이죠. 여러분, 성리학이라 그러면 뭐 중국에서 나온 학문이죠. 사물의 이치, 그러니까 본성 사물의 이치를 규명해내고자 하는, 그걸 논하는 그런 학문입니다. 성령 정확하게 내가 공부한 바로는 불교하고 도교의 뭐 두 가지가 합해져 가지고 나오고, 요즘 뭐라 그럽니까? 하이브리드 학문이라고 보시면 가장 편할 것 같아요. 불교의 핵심과 도교의 그 수행 방법이 합해져서 생성된 아주 특별한 부분입니다. 이 중에서 뭐 그 내용이 뭐 참 이기 이런 논이니 이원 논이니 뭐 아주 뭐 속 시끄러운 그런 쪽으로 알고 있습니다. 나는 여기에서 성리학에서 주목하는 부분은 성리학의 핵심이라고 내가 생각하는 이 경물치지라는 이 수행법. 성리학의 이 수행법이거든. 경물치지.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한 가지 어떤 대상에 대해 가지고 그거 어떤 메커니즘에 의해 가지고 메커니즘이 펼쳐지는지, 그걸 어떤 대상을 상대로 꾸준히 관찰하는 겁니다. 그 메커니즘이 어떤 메커니즘이 있는지 그걸 꾸준히 관찰하는 거예요. 그 관찰함을 위해서 궁극적으로는 그 원리를 완전히 체득한다는 거죠. 그 머리를 이해하는 게 아니고, 머리를 물론 이해해야 되겠지만 그 몸이 세포가 이해하는 그런 체득하는 상태에 다다르게 된다는 거죠. 그런 상태에서만 나올 수 있는 게 세종대왕의 한글 창제, 그리고 뭐 다른 소위 도인이라고 평해지는 여러 학자들, 서경덕, 토종 이지암, 뭐 등등, 지금 갑자기 생각이 안 납니다만 그런 뛰어난 유학자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조선시대에 고려시대부터 그렇습니다. 큰 선님들은 거의 다가 유학자 출신들이죠.
고려말 조선 초에 활약했던 그 큰 선님들, 그리고 후기 서산대사, 사명대사, 그리고 뭐 경어선님, 탄어선님, 하남선님 등등 아주 걸출한 손님들은 다 유학자 출신입니다. 양반 가문에 태어나가지고 어릴 때부터 성리학을 공부하고, 그리고 어느 정도 그 공부를 한 다음에 더 깊은 학문에 관심을 가지고 공부에 들어간 게 불교를 선택했죠. 그래서 그 성리학의 경물치지라는 그 수행법을 기초로 공부한 사람들이 불교의 그 참선 수행법을 이렇게 결합해서 큰 성취를 이룬 사람들이 많습니다. 경물치지, 어떤 대상을 꾸준하게 관찰하면 그 대상의 그 메커니즘 뿐만 아니라 그 궁극적으로 가서는 이 우주의 원리까지도 체득하게 된다는 거죠. 실제로 수행을 해보시면, 명상수행을 해보시면 그걸 느낄 수 있습니다. 어떤 그 보통 사람으로서는 다다를 수 없는 어떤 그런 경지를 한 번쯤은 경험해 보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 명상을 권하는 겁니다. 그리고 한 가지 대상을 꾸준히 오랫동안 끝까지 관찰하는 사람들이 주로 예술인들이 그렇죠. 글씨를 쓰는 서예인들, 그리고 음악가들, 그리고 화가들, 이런 사람들, 어떤 대상을 아주 그 궁극에까지 관찰하고 연구했던 사람들이 이루어낸 어떤 경지의 표현이지요. 내 국민학교 친구 중에 그림을 아주 천재적으로 잘 그리는 친구가 있었는데, 중고등학교 다니면서 보면 교내 화생 그러니까 그림 그리고 문예 대회에 나가면 꼭 그 그림을 그리는 거 보면 이 학생이 그린 그림 아니에요. 아주 훌륭한 미술가가 그린 그림이에요. 그걸 우리는 그림을 그리려면, 나무를 그리려면 어떻게 나무 둥치는 나무색이라는 그걸 칠하고, 이파리는 푸른색 노란색 드문드문 칠해가지고 그걸 하늘 배경으로 그걸 그림을 하고 내놓지만, 이 사람들은 표현 미술을 그림을 그리는 방식이 아주 독특하더라고요. 아주 요점만 표현하는데 그게 아주 걸작이 되더라고요. 대부분 화가들의 그림은 그렇죠. 요점만 표현하죠. 요즘 어떤 인물을 어떤 요점을 가지고 표현하듯이 그 대상 경치나 이런 것들 그 요점만 전달하는 거더라고요. 물론 시인이나 작가들도 마찬가지죠. 다 그런 걸 아주 간결하게 요점만 뽑아내는 요점만 볼 수 있는 사람, 눈을 가진 사람들, 그걸 들을 수 있는 귀를 가진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예술인이다. 그리고 내가 관심을 가지는 골프에 좀 다른 부분도 그렇습니다. 퍼팅하는 걸 여러분 TV를 통해서 한번 보세요. 도저히 이거 상상도 할 수 없는 그런 그림 같은 퍼팅을 성공시키는 프로들을 볼 수 있죠. 그런 걸 컴퓨터를 통해 가지고
그 퍼팅 라인을 그 산출한다 치더라도 또 그 힘을 조정해야 되잖아요. 그걸 가능한 게 그게 컴퓨터로는 불가능하다고 보거든요. 오직 사람만이 가능한데요. 거기 끝까지 궁극까지 그 관찰을 통해 가지고 그 원리를 체득한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건 배워서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자기 혼자만이 끊임없는 연습을 통해 가지고 체득된 거죠. 그 서서 공하고 홀 간의 그 라인을 딱 첫눈에 봐도 이 라인이 어떤 라인을 선택해야 되고 그 힘을 어떻게 조정해야 되는 걸 순간적으로 그 느낌으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예술구라고 볼 수 있죠. 물론 당구도 예술구라는 시간은 아니에요. 당구도 마찬가지죠. 그 사람들은 아주 그 특별한 이 관찰력을 가지고 꾸준히 관찰했기 때문에 그런 경지에 다다를 수 있는 겁니다. 요즘 그 당구를 잘 치는 여자 태국 사람인가요? 보죠. 짧은 시간 내에 아주 대단한 경지를 만들어낸 이 여자. 남편의 배려로 참 그 당구를 시작했지만 대단한 사람이잖아요. 특별한 어디서 배운 것도 없고 혼자서 계속 남편의 배려 속에 계속 관찰하면서 당구의 공의 원리 그를 완전히 이해하고 나니까 그런 프로로서의 그런 경지를 나타낼 수 있는 거죠. 이런 경지에 다다를 수 있는 방법이 그 불교의 참선 수행이고 성리학의 경물치지 수행. 뭔가 이걸 끝까지 한번 보고 싶다. 그래가지고 그 원리를 찾아 들어가는 거지. 명상에 나는 누구인가 하는 그하고 똑같은 거지. 나라는 걸 내가 아하 할 때까지 끝까지 찾아 들어가 보면 제가 늘 강조했습니다. 콧방귀가 나온다 그랬죠. 그 원리를 완전히 이해하면 내가 원래 가지고 있는 그대로 뭔가 보태고 빼고 할 수 없는 그 상태라는 걸 알았을 때 그때 나오는 게 콧방귀죠. 그럴 때까지 그 수행을 계속하는 게 명상의 수행이고 불교의 수행이고 유학의 경물치지 수행법. 한 대상을 그 이치를 완전히 이해할 때까지 끝까지 관찰하는 것. 그게 명상이고 그게 수행입니다. 오늘은 이거 지금도 정신이 왔다 갔다 하는데 뒤죽박죽 나오는 대로 한번 말씀드려봤습니다. 수행하시는 분들한테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기회에 또 자세한 말씀을 영상을 올리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좋은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나마스테.